사실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방법보다 만드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5년 안에 1억 모으는 목표도 충분히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메시지로 문의 주셨던 사회초년생들이 돈을 모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으로 저는 20대 때 1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돈을 꾸준히 관리를 해올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창한 재테크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실천하면서 효과를 봤던 월급 관리 방법 5가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열심히 모으려고 해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보통 돈을 모은다고 하면 투자 공부를 해야 하거나 재테크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습관입니다. 처음 돈 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위주로 정리를 했으니까 월급은 받는데 돈이 잘 안 모인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아껴야지 생각은 하시지만 막상 내가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보통 지출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월세,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같은 고정비, 식비, 외식, 쇼핑, 취미 같은 변동비, 이렇게 2가지만이라도 크게 구분해서 보면 내가 어떤 항목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돈 관리의 기본 원리, 돈 모으는 첫 단계는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월세처럼 바꾸기 어려운 비용보다는 외식비나 쇼핑 같은 변동비가 더 관리하기 쉽겠죠? 저도 처음 가계부를 쓸 때는 난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진 않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계부를 쓰고 보니까 예상 외로 카페나 간식 같은 작은 지출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커피를 사 마시거나 간식을 사 먹는 것을 조금씩 줄이기만 했는데도 한 달에 5만 원 정도 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출을 구분만 해도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파악하고 관리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내 소비 패턴을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월 예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비 40만원, 생활비 30만원, 쇼핑 10만원, 이렇게 지출 카테고리별로 예산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왜 예산을 정해야 할까요? 사람은 기준이 없으면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행동경제학에서도 사람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비를 조절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스스로 설정을 해두면 이를 인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계좌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생활비를 따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체크카드는 이 생활비에 분류된 금액만 지출되게끔 설정해 두었거든요. 그리고 지출을 할 때마다 사용한 금액과 잔액이 바로바로 알람으로 오도록 설정을 해두어서 자연스럽게 잔액을 의식하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기능이 따로 없더라도 급여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따로 구분해서 생활비 통장에는 예산만큼만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예산을 정해도 잘 안 지켜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산 안에서 지출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비록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3개월 정도는 예산 안에서 소비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점차 소비 패턴을 조정하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돈을 저축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선저축이라고 하는데요.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 먼저,
생활비 사용, 이 순서로 돈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하면 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 전문가들도 저축은 소비 이후가 아니라 소비 이전에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재테크 분야에 많이 알려진 Pay yourself first 라는 원칙도 바로 이 선저축 개념에서 온 것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에게 저축이라는 월급을 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월급날을 기준으로 적금이나 투자 계좌로 돈이 먼저 저축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두면 의식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돈 관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모든 돈이 하나의 통장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20대 중반까지 재테크를 잘 알지 못할 때에는 거의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어서 편리하기는 했지만 어디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어디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바로 통장 쪼개기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장 쪼개기는 예를 들어 월급 통장, 소비 통장,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통장별로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통장 4개 정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도 관리하기가 수월해요. 이렇게 통장 쪼개기로 돈을 물리적으로 구분을 해두면 심리적으로도 통제하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 통장에 50만 원을 돈을 넣어두면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회초년생을 위한 통장 쪼개기 실천법을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4가지 통장을 미리 만들고 공과금, 월세, 이자 등 고정 지출은 월급 통장으로 다 자동이체를 해둡니다. 그리고 월급 통장으로 고정급여가 들어오면 고정 지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각 소비 통장, 저축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으로 구분해서 넣어둡니다. 들어온 돈을 이렇게 미리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분류해두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되고 관리하기 매우 수월하겠죠? 자동이체를 통해 이런 구조를 만들어두면 매달 고민 없이 돈이 관리되는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의지가 약한 날에도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돈을 빠르게 모으고 싶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고정비 줄이기입니다. 고정비는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줄여두면 장기적으로 큰 금액이 절약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커머스 어플이나 OTT, 툴 사용료 등 자주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거나 과도하게 나가는 비용이 없는지 통신요금이나 보험 등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 번씩만 정리를 해줘도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고정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회초년생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월급관리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돈을 모으는 방법이 특별히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소비를 먼저 파악하고 월 예산을 정해두고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하고 통장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 이 기본적인 원칙들만 꾸준히 지켜도 돈을 모으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의 흐름을 꾸준히 관리하고 확인하는 습관인데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소비를 조절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션 가계부를 활용해서 월급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해온 해날의 머니 트래커, 노션 가계부도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해날 머니 트래커, 노션 가계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사용 방법과 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 남겨둘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돈 관리 습관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돈을 모으는 방법,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유익한 영상들 계속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